대한민국 1등 정보력 쓰나미 경마. 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나미 신동준입니다. 자, 4월 4주차입니다. 4월 21일 금요경마, 오늘 정통경마 분석 시간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날씨가 이제 벚꽃이 지고 봄은 조용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지금 오늘 방송 찍는 시점이 수요일 출마표가 오늘 일찍 떴어요. 한 1시 반 정도, 낮 1시 반 정도에 떠가지고 저녁 늦게 지금 방송에 임하는데 수요일 저녁입니다. 분석하느라고 오늘 점심 먹으러 밖에 한번 나가보고 저녁 한 대여섯 시쯤에 저녁을 먹으러 나갔는데 덥더라고요. 이제는 와, 오늘 25도까지 올라갔나요? 낮 기온이 엄청나게 더웠죠. 차에서도 이제 에어컨 켜고 다니고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경마도 뭐 엊그제 코로나가 유행했던 것 같은데 뭐 어느덧 마스크 낀 사람들은 거의 보이질 않고요. 여하튼 건강 유의하시고 4월 4주차 경마 기세는 분명히 제가 잡고 있고요. 또 금주 편성 보니까 서울이든 부산이든 제주든 또 어렵지 않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또 자신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콜센터 번호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전 콜센터 번호로 전화를 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밑에 콜센터 번호, 바뀐 번호 좀 참고하시고요. 좀 유료 콘텐츠 구매하시는 분들은 좀 서둘러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은 5주차입니다. 그래서 경마가 더 수월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화요 방송 때도 언급드렸지만 눈치 작전이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5주 경마는 강한 말들 대상급에 나가 있고 또 5주 경마다 보니까 편성 피해 가지고 쓰면 되는 거니까 뭐 눈치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 컨디션 안 좋으면 한 주 미루고 상태 안 좋아도 편성 약하면 땡겨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변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 경마 성적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부산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메인 승부, 하이라이트 승부 3개 경주 다 완털 막건으로 잡아냈습니다. 지난주 금요 경마 메인 승부 후반부에 스파이스 액톤 기억날 거예요. 거기 위닝 댄서인가요? 중배당 19.5배짜리 완털 막건 때리면서 금요일 날 하이라이트 최대 승부였습니다. 경마 끝내놨죠. 토요일도 11연타 대상황을 내버렸습니다. 하이라이트 최대 승부처 역시 잡아냈고, 일요일 날도 최대 승부처, 금토일 최대 승부처를 다 완털 막건으로 잡아냈고요. 토요 경마 같은 경우는 뭐 11개 경주 저배당, 중배당, 고배당 상관없이 다 잡아냈습니다. 일요일 날도 결정적인 순간 때 7경주였죠. 검포 마이티룩 인기마 2마리 완전히 잘라내고 19.1배짜리 완털 막건으로 상한가를 쳤습니다. 기세는 제가 분명히 잡고 있습니다. 지금 뭐 2월달 내내 제가 좀 고전했는데 1년에 딱 3주 슬럼프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3번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3주 동안. 한번 지나가고 나서 이 기세 분명히 제가 잡고 있습니다. 상황을 종료시켜버렸어요. 금토일. 성적 보십시오. 토요 경마 때 마지막 경주에 온포인트 놓고 40.5배짜리 님의 향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예상에 임했죠. 무조건 온다네. 하이라이트 승부 확신을 갖고 예상에 모든 승식을 때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3쌍까지 싹 다 잡아냈고요. 이것도 내용이 있었죠. 탭다운 놓고 여기 6, 7 놓고 3복 승식까지 공략을 하라 그랬고요. 싹 다 잡아냈습니다. 오라드림의 유명세 제주경마 완털 막건, 울프 플레이 놓고 메인 승부, 노을질주 16.9배, 아나짜리 1번 세계의 전설 토요경마 제주 24.6배, 원평스카이 메인 승부 전반부에 경마 때려놓고 중반부 때려놓고 후반부 상한가 치고, 일요일 날은 뭐 이거 하나로 경마 끝났죠. 검포의 마이티로. 금요일 날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스파이스 액터의 위닝 댄서 19.3배, 우리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완털 막건, 이캐시 놓고 막건 사자 완털 막건, 퍼플스타 완털 막건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굉장히 기분 좋았고요.
수백 명의 팬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호흡을 같이 맞춰주셨는데 좋았어요. 칭찬도 많이 받았고 특히 토요경마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그냥 난리가 났다라면서 칭찬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자, 넷째 주 경마, 셋째 주 경마 또 잊어먹고요. 또 넷째 주 경마 또 준비 잘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승부처 고지합니다. 4월 21일 금요 경마 부산 승부는요 2458 4개의 승부처 준비했습니다. 258이 메인이고요. 4경주가 하이라이트입니다. 2458 적어놓으시고 제주경마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1경주 4경주 2개 경주 메인입니다. 제주 1경주는 망아지 2마리의 잠재력 내용 있는 한 마리가 쌍복에 자신하기 때문에 제주 1경주부터 승부를 갈 거고 4경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마필이 출전합니다. 종합분포도를 보니까 배당판 자체가 완전히 떠있더라고. 혼전이더라고. 중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자, 1경주부터 경주 분석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200m 앞말 한정경주입니다. 11마리 3파전 구도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일단 망아지 2마리 2, 3이 다 좋아요. 내용도 좋고. 자, 이번 골든스텔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관심마 빅3에도 언급을 드렸던 말 모래를 안 맞아가지고 그 부분이 좀 염려됐는데 상대 마필들이 별 볼 일이 없어요. 모래를 맞아도 이거는 밀리질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의외로 흐름 자체가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5번 유핑이나 안쪽에 3번 오케이 드림 뭐 외곽에 9번 하늘햇살까지 뭐 선두권을 장악하는데 서로 내측을 내주지 않으려고 싸울 것으로 봐요. 싸울 것으로. 경합을 피할 수 없죠. 근성 있는 말은 3이다라는 거고요. 안쪽에 이번 골든스텔라는 모래 반응에는 분명히 검증이 필요한 마필은 맞지만 주행검사 때 모래를 안 맞춰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내용 자체는 기본기 자체가 분명히 있는 말. 주법이나 지세를 봤을 때 저는 뛸 말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골든스텔라는 바로 노림수를 둘 생각이고요. 3번 오케이 드림이 이 주행검사 보면은 영광의 타임이라는 재검 마필들 상대로 솔직히 주법은 아직 별로예요. 많이 흔들렸거든요. 뛸 말이다라는 게 01초를 뛰어났지 않습니까? 같이 뛰었던 재검말 영광의 타임은 국삼군에 있는 말이에요. 그런 마필들을 상대로 기본기를 확인했다. 이 앞에 가면 그냥 돌아버리겠죠. 게이트 안쪽 2번 3번 세게 봅니다. 세게 보고. 자, 5번 유핑이 상시 심의까지 갔단 말이에요. 2월 10일 경주 때 안 갔다라면서 재결에 올라갔었죠. 재결 올라가서 김명신이가 엄중 경고를 받았다. 그래서 3월 12일 경주 때 올 줄 알았는데 죄 받는 거죠. 죄 받는 거. 늦발을 하더라. 늦발을. 3월 12일 날. 늦발 때문에 못 왔어요. 승부가 걸리다 보니까 명신이도 서둘러야 되니까 뭘 보여줘야 되니까 딱 졌죠. 그만큼 진 겁니다. 늦발한 만큼. 이번엔 몇 메다입니까? 거리가 12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선행 편성입니다. 그래서 5번 유핑도 노려야 된다. 나머지 말들은 9번 하늘햇살이 지금 외곽 밀려있는 게이트에 이게 현장 가면 또 팔려요. 조교의 변화가 왔다라면서 팔리는데 내가 뭐라 그래요. 의외로 빠르게 진행이 된다 그랬죠. 망아지 2마리도 스피드가 있는 말이고 5번 유핑은 액면으로 보여줬잖아요. 빠른 말인 걸. 9번 하늘햇살은 전개상 불리함이 있다. 11 윈드 빅토리도 이제 재검 마필들 상대로 기록은 02초라는 기록을 띄웠지만 마체도 작고 게이트 외곽이고 전개 자체도 안 나오기 때문에 1경주는 235 3파전 구도 235로 압축을 하겠고요. 현장 확인 후 원틀 막권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경주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2경주 1200m 국내산 6등급 쓰나미가 준비한 오늘 전반부. 자, 1차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중심은 있습니다. 이번 글로벌 사랑입니다. 직전에 박재희 기수가 인기 3번째 팔렸는데 초반에 안 내주려고 해피블루도 있었고 페가콘도 있었고 안 내주더라고요. 해피블루가 뭐 원게이트에 내줄 마음이 없었죠. 무리했죠. 박재희가 무리했습니다. 근데 무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만약에 이때 당시 글로벌 사랑이 직전에 거리가 1200이었다라면은 버텼어요. 1300이었습니다. 이번에 몇 메다입니까? 100m 줄어들은 1200입니다. 얘는 이미 앞뒤 검증을 끝냈습니다. 선행 아니어도 따라가도 되는 말. 기록이 말해준단 말이에요. 전개상 불리함이 없죠. 어차피 지금 빠른 마필 하나는 외곽의 9번 빅터 바시움 정도뿐이 없거든요. 안쪽에 1번 세븐킨도 초반이 없는 말. 원더풀 스마티도 스피드가 떨어지는 말. 10번 남양볼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는 전개상 불리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복승식 한 자리는 지켜준다. 선행 가든 따라가든 강축이에요. 이는 강축입니다. 이는 강축. 자, 그럼 후차권에 제가 인기만 한 마리를 완전히 잘라내고 들어가는데, 야, 나는 이 말이 종합분포도를 보고 도대체 왜 팔리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직전 조금 보여줬다라면서 어부질입니다. 안 돼요. 무조건 안 됩니다. 인기만 하나 완전히 잘라내고 들어가요. 그리고 8번 장산 디파이가 이게 상태가 지금 완전히 올라왔어요. 완전히 올라왔습니다. 내용도 나와요. 내용도. 요거까지 현장에서 제가 보고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전반부 어차피 이번 글로벌 사랑 놓고 한 방 붙여보자. 인기만 하나 완전히 잘라내고요. 구멍 수 없는 막건으로 적중은 기본인 경주입니다. 원틀 막건에 좀 집중적으로 승부를 볼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3경주. 하위군입니다. 1300.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4번 솔레다드하고 이제 8번 월드 포인트인데 좋아요. 두 마리 모두 다. 8번 월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은경이가 안쪽에서 갇혔죠. 전개를 못 풀었던 말. 모래 반응이 조금 있는 말인데 2월 24일 경주 보면은 여유가 많았습니다. 여유가. 근데 그 전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 전개가. 이번에는 한 템포 빠른 선입권이에요. 전개가 나와요. 무조건 선입권이 나와요. 황혜덕님 구독 감사합니다. 선입권 전개가 무조건 나오는 상황입니다. 8번 월드 포인트가. 무조건 노림수를 둬야 됩니다. 또 하나 솔레다드는 뭐예요? 똑같거든요. 얘는 선행까지 가능해요. 마체가 작죠. 410담한데 문제없어요. 근성이 있는 말. 직전 서승훈이 불러놓고 안쪽에서 경합. 선입권에서 상대 마필들하고 경합을 했는데도 그 정도의 걸음. 거리 경험은 끝났죠. 근성 뚝심 있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꾸역꾸역 뛰는 모습을. 이번엔 감량을 불러놨어요. 53회. 안쪽에 빠른 말이 없고 외곽에 빠른 말이 없다. 기껏해야 8 정도가 한 템포 빠르게 감아 돌리는 그림이라면 이건 4는 선행도 가능하고 따라가도 뭐예요? 내측 2선의 최적의 조건이다. 그래서 저는 4-8을 굉장히 세게 봐요. 어떤 내용이 나와도 4-8이 원틀 막건이 될 건데 앞에서 끝난다라고 봅니다. 4가 선행 가고 8이 외곽 2선만 문다라면은 그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그림이 충분히 또 그려지고요. 그래서 4번 솔레다드. 마체는 작지만 상대 마필들이 외곽이라면 이번엔 신윤섭이가 밀고 나간다. 저는 4번 솔레다드에 우회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마리 챙겨갑니다. 8도 이번엔 전개가 무조건 나오는 상황이에요. 4번, 8번 두 마리 노림수를 두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승부 하이라이트 1300 국내산 5등급 경주입니다. 하이라이트 승부. 자, 승부는 여기서 오전장, 여기서 중반장 들어가는 시점에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마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8번 두바이 원정대가 인기 1위입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제가 이 말의 내용을 알아요. 잠재력을. 이 3월 5일 경주 때 이미 1월 27일 날 책 세 번째 보면은 금화데프트 로드 투 글로리하고 뛸 때 지구력의 한계를 봤습니다. 근성이 없죠. 라스트 끝걸음이 15초예요. 걸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3월 5일 경주 때 그래 걸음이 늘어봤자 얼마나 늘겠냐. 이때 당시는 센 말들이 많았어요. 시네망치나 글로벌 스카이나 칼잡이나 많이 뛸 말들이거든. 칼잡이도. 두바이 원정대가 선행 가서 버텨내더라고. 거리 1200에. 근데 성장세임 마필은 맞아요. 근데 직전 뛰는 거 보니까 3월 31일 경주 보니까 야 거리 1300에는 별거 없더라. 편하게 앞에 가든 어쨌든 성장세임 말은 맞지만 편하게 가야 돼요. 선행을. 오늘 안쪽에 지금 3번 모닝플로우도 있고 그죠. 야, 안 내주면 어떡할 건데요.
게이트 자체도 외곽이고 그래서 8번 두바이 원정대는 와야 후차권이다. 맥시멈 뭐예요? 받치기 뿐이 안 돼. 맥시멈. 받치는 정도뿐이 안 된다. 두 마리 언급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5번 루비스톰, 하나는 7번 블랙볼트입니다. 자, 5번 루비스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화요 방송 때부터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말이 왜 추천을 했는지 내가 왜 직전엔 2월 24일 경주가 2월 24일 이 날이 내주로가 완전히 홀덤이었다. 다 무덤이었어요. 싹 다 자빠지는 말들. 루비스톰은 내측을 팠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뛰더라 이거죠. 질말들한테 졌고요. 이번에 2개월이라는 공백이 있는데 뭐 문제 없다. 부담 중량 4개 반이 늘었든 어쨌든 저는 이 말이 힘 있는 마필인 걸 알고 있고요. 거구의 말 520담하거든요. 더 있는 말입니다. 분명히. 공백을 두면서 162수 부산 탑 서승훈이를 불러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7번 블랙볼트입니다. 육군 강자를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상상 그 이상. 걔는 센 말입니다. 그놈을 차력으로 그것도 상상 그 이상의 앞에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블랙볼트가 라스트 끝걸음에 여유를 보였다라는 거죠. 상상 그 이상은 지난주에 또 대가리 왔죠. hit바리로. 블랙볼트는 노려야 된다. 더 있다. 잠재력이. 5군에 있을 말은 아니에요. 더 있다. 두바이 원정대 정도가 인기 1위라면 57은 그냥 와야 된다. 이거 뭐 와야죠. 57은. 두 마리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 4경주가 어떤 경주냐?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여기서 한구를 하십시오. 나름 자신이 있습니다. 자, 연타 승부인데요. 5경주 1200 5등급이에요. 10마리 접전입니다.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는 4나 6인데 이 축은 3이 아니에요. 펜스타는 이제 서승훈이의 거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 가는 거 아니냐. 선행 뭘로 가요? 안쪽에 1번 플레이더 인디가 1번 게이트를 배정받았다라면 이건 내축을 내주지 않아요.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3번 펜스타는 선행만 나간다면 돌겠지만 초반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다. 부담 중량도 2개 반이 올라갔어요. 지금 플러스 2.5개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또 자칫 만약에 선행을 못 나간다면 펜스타는 뭐라 그랬죠? 모래에 민감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얘도 장담 못해요. 자, 4번 스페셜 히어로 같은 경우는 전개가 나오죠. 1위 앞에 가든 4가 앞에 가든 3위 앞에 가든 4번 스페셜 히어로는 1, 3을 보내놓고 내측 3선. 기록이 말해준단 말이에요. 1200이 13초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전력입니다.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6입니다. 내용은 6이고요. 만들어놨다 이거죠. 서귀축제. 최근 2번의 경주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4구 6 추천마. 중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경주가 2차 메인이에요. 인기 1위로 부각이 되고 있는 3번 펜스타를 후착으로 돌립니다. 대가리 세워놓고 완털 막건에 좀 승부를 볼 생각이니까 오경주도 배팅에 힘을 한번 실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6라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00 국내산 4등급 혼전이죠. 3번 컬러풀 윈드 7번 벌교의 꿈 2마리를 추천을 드리는데 자, 7번 벌교의 꿈은 직전에도 점핑이에요. 직전에도 점핑 출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뭐예요? 점핑 출전입니다. 얘는 국내산 5등급 말이에요. 지금 4등급에 나오는데요. 직전에 경합이 있었죠. 이번에 앞에 나가면 그냥 한 바퀴 내다 꽂습니다. 주로가 가볍게 흘러간다라면 벌교의 꿈을 놓고 때립니다. 더 있는 말입니다. 주로가 무겁게 흘러간다라면 컬러풀 윈드. 직전에 외곽 10번이었죠. 전개 못 풀었죠. 오찬이가. 스피드가 떨어지는 말은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흐름 자체가 빠르게 의외로 진행이 되겠지만 컬러풀 윈드가 바닥까지 밀릴 수는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안쪽에 뭐 특급 캠프나 2번 블루카슨이나 여기에 4번 골든 이번에 원정감 문세영의 5번 헬로윈 파티도 서둘러요. 벌교의 꿈, 보람이, 외곽의 승리 매직킨, 닥터 티파니 12까지 컬러풀 윈드가 바닥까지 밀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내용은 나온다. 말이 좋대요. 말이. 그 전개가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좀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3번 컬러풀 윈드가 기본 능력에서 밀리는 말은 아닌데 전개상도 불리한 말은 아닌데 진짜 바닥까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딱 고이유 하나 때문에
뭔가 2% 부족해 보여요. 그래도 배팅권에 안고 가야 됩니다. 직전에 외곽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그 정도의 걸음을 보여준 말이기 때문에. 벌교의 꿈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점핑을 하는 이유가 있죠. 박재희 다시 불러놓고 선행 가는 말 더 뜁니다. 이거 주로 가벼우면 얘가 머리예요. 그래서 3번, 7번 두 마리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부산 7경주 1400 국내산 3등급. 맨 오브 더 이어가 이제 지난번 뛸 때 보면은 1년 이상의 공백을 가졌던 말입니다. 이 말이 이번에 출주 주기가 이제 완벽한데 2개월하고 이제 한 주 모자르는데 예전부터 이제 이 말 가지고 조교사가 이 대상 경주에 출전을 시켰던 말이에요. 특별 경주하고 그만큼 이 마필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던 거죠. 신호철 마주하고도요. 맨 오브 더 이어는 분명히 더 있는 말이다. 제가 봤을 때는 1년 이상의 공백을 가지고 출전하면서 그냥 놀다 온 게 아니에요. 말의 밸런스가 잡혔어요. 완벽하게 잡혔습니다. 밸런스가. 더 있다. 승군전이든 뭐든 더 있다. 선행을 못 나간다 하더라도 외곽 2선은 분명히 물고 들어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9번 맨 오브 더 이어 완벽한 출주죽이라면은 저는 이마필의 잠재력을 믿고 들어갑니다. 자, 1번 주말 보면은 난 도대체 왜 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는 말이라고 저는 확정을 지었고 이번 성실시화가 직전에 좀 무거웠어요. 현장에서 체중을 한번 보세요. 좀 빠져야 됩니다. 한 8kg 이상 빠져나온다라면은 이번 성실시화도 노려야 되는 말. 현금까지는 벗어날 말이고 여기 6번 캡틴 골드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기록에서 밀리지가 않아요. 따라가든 앞에 가든 1425초. 이 기록이 뭐 잘못 나온 거 아닙니까? 이 3등급 기록이 아니라 2등급 기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소나도르도 직전에 외곽 불리한 조건 속에서 배당판 잡아먹더니 결국은 변화를 보이면서 끌고 오더라고. 소나도르도 직전에 뭐예요? 휴양 공백. 7개월이라는 공백을 만들어 놓고 때린 말이 소나도르입니다. 그래서 큰 이변은 없다. 9놓고 267 세 마리만 도전 세력으로 판단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현장 확인은 원털 막권에 좀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자, 8라운드 1등급 1800 금일 최대 승부처입니다. 3차 메인 혼전이에요. 8마리 뛰는데 이게 배당판이 의외로 떠 있어요. 의외로 혼전 구도예요. 중심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야, 여기가 지금 제시의 꿈이 출마 등록을 안 했어요. 제시의 꿈이 원래 나오기로 돼 있는데 야, 그렇다고 해서 이 크레이지 콘티하고 소모치고가 같이 라스트 한 발을 쓰기에는 부족한 막권 아닙니까? 1-3의 막권은 진짜 이건 들어올 수는 있죠. 근데 이거는 되게 희박한 겁니다. 언제든지 언제 얘네가 인기마로 부각이 돼가지고 들어왔습니까? 매번 덜 팔릴 때 들어왔죠. 막상 인기마다 보면은 별 볼 일이 없어요. 후차권 정도로만 보면 되는데 여기서 막권을 좀 살 건데요. 제가 혼전이라 그랬죠. 이 5번 킹 오브 글로리는 윤영석 기수의 아버지 윤기정 트랙라이더가 마필을 계속 만들어 놨습니다. 직전에 우연이 아니에요. 윤영석이 말 타는 거 보면 직전 뛴 거 보면 킹 오브 글로리가 올 수 없는 전개를 풀었습니다. 정말 올 수 없는 전개를 풀었어요. 그 이미 4코너 도는데 나는 업어졌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못 왔구나. 부러졌구나. 5차 간에도 못 오겠구나. 근데 외곽에서 한 번 더 뛰더라고. 이 킹 오브 글로리가. 거의 그런 건 없거든요. 2차가 왔어요. 그것도 강한 말, 플랫베이브, 투혼의 반석, 위너스맨 이런 마필들을 상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됐죠 그러면? 오는 거예요. 대가리입니다. 제 2의 전성기다. 2의 전성기. 뭐다? 킹 오브 글로리다. 이 경주는 쓰나미가 준비한 3차 메인입니다. 자신이 있거든요.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는 정말 힘이 됩니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경마 예상이나 이런 거 검색할 때 좋아요 순으로 상위에 링크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눌러달라는 겁니다. 킹 오브 글로리 놓고 마지막 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부산 경주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산 경주 분석에 이어서 제 제주 경마 전화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전화 인터뷰를 시도하도록 합니다. 지난주 경마는 금요일날 부산은 잘했고 제주도도
강한남 전문의 토요일 날 다적중이 나오면서 또 한구라를 해줬습니다. 지금 전화 인터뷰가 연결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자,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 강한남입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네. 비가 지난주에 많이 왔죠? 금요일, 토요일? 네, 금요일날 비가 상당히 많이 왔고, 토요일날은 뭐 비는 좀 그쳤는데, 이제 주로 자체가 좀, 이제 포화주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또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한 무더위 속의 예상을 다 해봤는데, 야, 이 비 오는 날은 완전히 쥐약이에요. 강한남 전문위원 양일간 금토, 비 오는 날 속에서도 예시장을 지키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주 경마 성적, 강한남 전문위원의 게시판이 지금 보이죠? 토요일 날, 제주가 4개의 경주를 잡았어요. 1경주부터,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한 방으로, 뭐 삼복승시까지 단통으로 잡아냈고, 3경주, 4경주가 여기 7경주까지 이제 2개의 승부경주를 잡아냈고요. 중배당 16.9배짜리를 또 원틀 막건으로 추천경주에서 제주 4라운드에 잡아냈습니다. 제주 3경주는 강력한 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짜리 3개의 전설인가요? 1번을 아예 중심에 세워놓고 복승식 기준 24.6배짜리를 또 원틀 막건으로 또 잡아내. 이미 끝났죠. 제주 3, 4경주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끝내놨습니다. 금요일날 죽은 거 싹 다 찾아놨고 이미 한구라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삼복이든 삼상이든 싹 다 걸렸고요. 제주 7경주의 마무리 원틀 막건 또 1번, 4번 8.1배짜리 한 방으로 또 끝내놨습니다. 계속해서 강한남 전문위원 이런 좋은 성적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조교입니다. 진짜 남들과 보는 시선이 달라요. 제가 봤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저는 제주경마 책이 백지다, 깨끗하다. 아무리 공부해도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주는 모든 것을 강한남 전문위원한테 맡기고 서울, 부산에 올인을 하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 게 벌써 지금 한 5년째입니다. 코로나까지 하면 7년. 사이가 다르다. 강한남 전문위원 오늘 제주 8개의 경주 금주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금주 흐름도 지난주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최하위군 경주, 금요일 2개, 토요일 하나. 뭐 이쪽은 뭐 인기만에 뭐 배당이 좀 없을 것 같고, 나머지 경주는 뭐 전반적으로 좀 배당 자체는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인기마가 우세한 경주, 좀 인기마 그런 경주도 이제 좀 축마 선정에 따라서 좀 배당이 나올 수가 있고, 뭐 축이 있는 경주가 조금 몇 개는 있는데 또 후착이 약간 좀 혼돈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부분 뭐 좀 잘 집중을 해서 연결을 시켜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주 7개의 경주가 펼쳐지는데요. 메인 승부는 몇 경주로 들어갑니까? 네, 금요 경주는 이제 금요 경마는 6경주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제주 6경주입니다. 4등급 경주 1110m로 펼쳐지는 경주를 강한남 전문위원의 메인 승부, 오늘 7개의 경주 중 가장 자신있게 준비한 경주라고 합니다. 해당 경주 가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본격적인 제주 4월 4주차, 4월은 5주차입니다. 4주차 제주경마 분석에 들어갑니다. 제주 1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800m입니다. 제주마 6등급 10마리 접전이에요. 신예 마필들의 잠재력을 모르고서는 붙을 수가 없는 경주다. 2번 원평천하하고 7번 빛나리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두 마리가 또 인기마로 부각이 되고 있네요. 뭐 내용이 나온 건지 조교가 좋은 건지 두 마리가 뭐 인기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두 마리 중에 하나는 뭐 올 수 있는 편성, 뭐 두 마리의 동반 입상도 잠재력이 있다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1경주는 뭐 인기만 안에서 끝나는 경주예요. 다른 때에 비해서는 좀 축마 선정이 약간 좀 까다로운 그런 경주인데, 신마 중에서는 뭐 2번, 7번이 분명하게 나은 전력입니다. 뭐 주행검사도 모두 좀 무난하게 통과를 했고, 뭐 2번, 7번보다는 아직 걸음 완성도는 2가 낫더라고요. 원평천하가 휴양 복귀전을 이제 주행검사를 재검을 치르면서 많이 마필 자체가 많이 성장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훈련 때 걸음 자체가 예전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원평천하가 7보다는 뭐 아직은 좀 낫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고, 기존에 뛰었던 마필 중에서는 뭐 오버마 슈퍼리그입니다.
직전 데뷔전에서는 좀 준비 과정이 상당히 좀 안 좋았던 그런 부분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직전 뛰고 나서 상당히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마 슈퍼리그 입상권 한 자리는 충분히 가능한 전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망아지 두 마리는 모두 좋다. 이번 원평천하 7번 빛나리 둘 다 이상 없는 내용이지만 즉시 전력감으로는 이번 원평천하가 좀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5번 슈퍼리그의 변화까지 5번 슈퍼리그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강한남 전문연의 추천마 두 마리는 이번 원평천하 5번 슈퍼리그였습니다. 두 마리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800m 제주마 6등급 10마리 접전 구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망아지 5번 대왕대군. 마리름 포스가 장난이 아닌데 이 개별가 보면은 600만원짜리 뿐이 안 하네요. 마리름은 장난이 아니죠. 그냥 포스가 옛날 대왕 시리즈 대왕대군, 또 여기 강태종 쪽에서 강수환 세 보이는데 현장 가면은 편성이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내용이 나와서 그런지 오가 팔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는 혈통이 좋은 마필이에요. 강태민 마주 개별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네, 대왕대군이 이제 초능력 개포일라 그 밑에인데 체형 자체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주행은 약간 좀 흔들리는 맛은 있지만은 워낙 주폭 자체가 좋고 훈련 때 걸음이 좀 남달랐기 때문에 오마 대왕대군은 정말 큰 실수만 안 하면 여기서는 오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후자권에서 이제 6번마 승치라는 마필이 직접 뛰고 나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왔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번 승치가 최저 배당을 형성할 것 같은데 그 마필 6번 승치가 그래도 도전권에서는 가장 나은 전력이고 좀 안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1번, 2번이 직전보다는 좀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좀 빈틈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5번 대왕대군은 초능력 직계라면은 그죠? 개별가 600은 의미가 없다. 5번 대왕대군은 큰 실수만 안 하면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6번 승치 도전 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또 복병권 세력으로 두 마리를 언급해줬죠. 안쪽에 두 마리 1번 비스트 2번 포이지교까지 이 정도로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3라운드입니다. 900m입니다. 이제 제주마 5등급 8번 광해전차가 앞뒷방이 다 있어 스피드도 이제 서서히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좋아요. 여기 5번 햇살전기 얘도 마찬가지고 안쪽에 2번 상고지 9번 사투 이런 마필들이 이제 복병권 세력을 팔릴 것 같아요. 직전에 좀 보여줬다라면서 이제 팔리겠죠. 2번 상고지 같은 경우는 혼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편성 자체가 뚜렷한 마필이 없는 편성이에요. 지금 레이팅을 5번 햇살전기, 8번 광해정차, 레이팅 35점에 이제 35점이다 보니까 이제 레이팅이 꽉 찼습니다. 이제 중량이 60kg. 요게 좀 변수일 것 같은데, 오마 햇살전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훈련이 좀 약했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 과정에서 출조 직위에서 훈련 양이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마필이고 8번마 광해전차는 조건은 좋습니다. 상대들이 최근에 뛰었던 상대들보다는 약해요.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린 점 부담이 이제 60kg 직전보다 그래도 0.5 정도 오른 건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전개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고마 사투가 선행을 나가면은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요게 좀 버틸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이 마필도 한 마필 이제 외곽에 있는 10번마 영원한 빛인데 이 마필 같은 경우도 이제 22주 만에 이제 휴양 공백을 가지고 출전을 하고 있지만은 훈련 때 걸음은 이상이 없습니다. 예전에 좋았을 때 그 정도 느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9번, 10번이 좀 변수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복병권 세력의 두 마리를 챙겨가야 될 것 같네요. 9번 사투, 10번 영원한 빛, 8번 광해전차 같은 경우도 지금 부담 중량 60이지만 문제 없다라는 거고요. 인기마 중에서는 8번 광해전차 이상 없는 모습. 복병권 세력으로 팔리는 두 마리 9번 사투도 이번에 앞에 가서 버틴다라는 거예요. 앞에 가면요. 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10번 영원한 빛도 휴양 갔다 온 말이죠. 5개월 이상의 공백 가지고 출전하지만은 이상 없는 모습. 그래서 복병권 세력의 두 마리 9번 사투 10번 영원한 빛 이 두 마리를 배당 쪽으로 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 4라운드로 들어가 볼까요? 5등급 1000m입니다. 10마리가 장을 겨루는 편성. 역시 혼전이에요. 1번 상관우승이
타이밍이라고 판단하는데 올 때가 됐는데 안쪽이 좀 불리할 것 같고 오히려 9번 야차 세더라고요. 직전에 5등급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이겨낸 전력이고 여기 이제 5번 비상신호가 이 걸음 자체가 예전에 이제 강한남 전문위원이 이제 도입 당시 때부터 좀 쬐던 말인데 이제서야 밸런스가 잡히지 않았나 뭐 이런 판단이에요.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뭐 인기마 접전 경주예요. 뭐 크게 뭐 다른 마필보다는 인기마 안에서의 배당 메리트 뭐 요거 이런 경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일본마 상관 우승은 뭐 계속 노려야 되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전전 경주가 이제 휴양 복귀전에서는 아예 좀 바닥에 있다가 좀 올라왔는데 뭐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직전 경주는 게이트가 10번인데 초반부터 밀고 나와가지고 무너졌고 이번에는 이제 1번 게이트를 배정을 받았고 많은 뭐 계속적으로 성장 여지가 남아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마 상관 우승이 뭐 인기권 중에서 가장 나은 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6번, 9번도 이제 인기 마필인데 9번, 6번 드림명성은 뭐 어쨌든 뭐 혈통이 좀 괜찮은 마필이고 말이 뭐 예전에 주행이 좀 안 좋았던 마필이지만은 뭐 잡혀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9번 야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말이 생김새보다는 많이 뛰더라고 이 마필이 직전에도 의외로 조금은 제가 생각보다 많이 뛰었는데 9번 야차 이번에 조금은 지금보다 편성이 좀 세졌는데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5번마 비상신호 역시 편성 자체는 뭐 직전보다 좀 세진 상황이기 때문에 5번하고 지금 비상신호와 9번 야차 뭐 인기권 마필들 좀 불안 요소 있지 않나 보고 있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이번마 광해군이 이게 좀 주행 악벽이 심한 마필인데 어쨌든 이번 역시 적임 훈련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번마 광해군도 무시할 수 없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하튼 의외로 혼전인데 어차피 9번 야차가 인기 1위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강남 전문위원이 노림수는 1번 상관우승이다라는 거예요. 상관우승. 휴양 공백 이후 한 번은 늦은 타이밍에 아쉬움이 있었고 직전에 이제 외곽 불리한 조건 속에서 무리한 전개로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만큼 1번 상관우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배당이 터진다면 역시 덜 팔리는 말이죠. 안쪽에 이번 광해군을 복병권 세력으로 추천해 줬습니다. 1번, 2번 두 마리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 5라운드 1000m 제주마 4등급 10마리가 자웅을 겨루는 편성 역시 혼전이에요. 복승률 100%를 자랑하고 있는 이번 명품 세계가 직전에 이제 4등급 승군전에서 좀 여유가 없었어요. 겨우 묻어왔다라는 판단인데 그래도 이제 상승세 있다라면서 인기 1위고 이 5번 가왕신화는 예전에 이제 말 한번 잘못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말이 좀 뛰는 것 같아요. 정말 골 때리는 말들인데 이유가 어찌됐든 대길입니다. 여기 8번 으뜸영웅이 이제 말이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번만 명품 세계는 직전에 좀 공백이 있었죠. 그 당시에 휴양 공백이 있어가지고 체중이 좀 12kg 이제 군 상태에서 나왔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끝걸음이 조금은 덜 나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는 뭐 정상적인 출주 주기고 뭐 거리 자체도 이제 1000m로 내려온 조건이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이번 명품 세계는 좀 인정을 해야지 않나 보고 있고 나머지 도전 세력들은 뭐 크게 전력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변수도 있는 그런 경기로 보고 있는데 뭐 광항신화는 뭐 여전히 상태는 좋아요. 부담이 지금 조금씩 오르면서 59, 요게 좀 관건인데, 최근에 좀 체중이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 약간 좀 걸리는 그런 느낌은 있고, 으뜸영웅은 뭐 조건이나 모든 여건은 직전보다 조금 낫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마 7, 8대1은 마필도, 이제 9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지만은, 마필이 주행 앙병만 뭐 잡고 탄다면은 언제든지 가능한 전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마 명품 세계 놓고 나머지 좀 언급 안 해드린 마필들도 한번 현장에서 체크가 필요한 그런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후차권에 좀 현장까지 한번 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명품 세계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직전에 공백이 있었다라네요. 이번에 출주 주기가 정상적이라면 게이트 안쪽이라면 1000m로 또 내려놨다라면 이번 명품 세계는 강한 남정이 좀 세게 보는 말이고 5번 가왕신화는 이상 없다. 현장까지 한번 가보자. 부담 중량 0.5개 늘어났고 8번 으뜸용도 마찬가지고요. 배당만 한 마리 언급을 해줬죠. 6번 7, 8대1 요거까지는
현장까지는 아마 안고 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를 놓고 챙겨가는 거는 여기서 6번 7, 8대를 챙겨가시고요. 나머지 현장에서 후차권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6라운드입니다. 오늘 강한남 전문위원이 준비한 제주 경마 최대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1110m입니다. 아까 제주 오프닝 때 설명드렸죠. 토요 경마 아주 박살내고 돌아왔다. 승부경주서부터 뭐 배당에 상관없이 저배당, 중배당, 중반장의 중배당 제주 3, 4경주 원틀 24배, 19배 그리고 제주 7경주까지 마무리 완툴 막권을 끝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시점이 혼전이에요. 강한남 전문위원이 오늘 제주 경마 가장 자신 있는 경주 제주 6라운드 4등급 경주를 선택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6경주 뭐 느낌이 좀 강하게 왔던 경주입니다. 인기도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경주예요. 지금 훈련 때 직전에 좀 사연이 있었던 마필 이번에는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크게 전개가 꼬이지 않으면은 입상권 한 잔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전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마필을 일단 놓고 공략을 하는데 나머지 이제 후차권에서 이제 팔리는 마필들, 뭐 직전에 뭐 입상을 했던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게 아니고, 직전에 입상권에서 조금 이제 모자랐던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이번에 부족했던 부분 많이 충족을 시키고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배당 쪽으로 한번 제대로 때려볼 예정입니다. 자, 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기필코 한번 적중으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리는 마필들이 모두 와야 오는 말들, 컨디션에 따라 뛰는 말들이에요. 배당판 자체는 뭐가 들어와도 중배당이 한 10배 이상은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경주고요. 언급드렸듯이 10마리 접전 구도지만 혼전이지만 강한남 전문위원은 중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붙일 말도 배당이다. 중고 배당 이상까지 한번 노림수를 두겠다라는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의 제주 경마 최대 승부처였습니다. 자, 제주 6라운드 강한남 전문위원의 메인 승부.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마지막 경주 7라운드죠. 2등급 1200입니다. 야, 이 대성대왕이 이제 뭐 맛이 간 건지 두 번 모두 완전히 그냥 뭐 힘 한 번 못 써보고 졸전을 펼쳤고, 그죠? 여기에 지금 외곽의 9번 천지대부는 야, 부러질 것 같은데 또 꾸역꾸역 또 이겨내고요. 여기에 강한남 전문위원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말 5번 또 한백용장이 출전합니다. 이런 마필들이 이제 인기만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성대왕은 요즘 좀 조시가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올라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기만 안에서 팔려도 배당은 좀 높게 떠 있는 경주예요. 4번 장타왕 그리고 9번 천지대부 4번 9번이 뭐 현장에서 좀 최저 배당이 예상이 되는 마필들인데 자, 어쨌든 뭐 4번 9번도 준비는 잘했습니다. 4번 장타왕은 뭐 전현준 완장 9번 천지대부 역시 이제 박성광 적임 완장이고 안쪽에는 1번마 유수히어로 그리고 5번 한백용장 7번 어정적기 요 5두 안에서는 이제 끝나는 그런 경기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충마 선정이 관건인 그런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팔리는 마필보다는 어쨌든 좀 올라오는 끝걸음에서 저희들이 좀 사대가 맞았던 5마 한백용장이 조금은 더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14579 5마리. 이번 대성대왕은 조시가 아직까지 올라오질 못했다. 두 번의 경주는 상태가 안 좋아요. 1번 유스이어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말이죠. 4번 뭐 여기에 7번 어정적기 이런 말들 강한남 전이 빼고 하면은 안 들어오는 말들이거든요. 5가 낫다. 등어리 자체가 이제 변수가 될 뿐인데 김지현이가 말 잘 타 이 말은요. 5번 한백용장에 좀 더 우위를 뜬다. 본정구도 속에 5번 한백용장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제주경마 전화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또 강한남 전문위원의 제주 6라운드 메인 승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한남 전문위원님 제주에서 활약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오늘 준비한 전화 인터뷰 경주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현장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미비했던 부분 최선 다해 준비해가지고
금요경마, 넷째 주 경마, 첫 단추 이번에도 잘 풀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서울 경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